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 날짜는 2019년 8월 18일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가격은 1236불, 어제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도미넌스는 아직까지 69% 근방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벡트 소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로 큰 소식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CCN이 이야기하기를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가 다가오는 19일 오전 9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정체를 공개한다라고 보도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미디어는 블록체인 업체 사토시 나카모토 르네상스 홀딩스의 제보를 인용해서 이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가 지난 1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정체를 공개한다며, 그는 현재 98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현 시세로 약 100억 달러, 12조 원에 달한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SNR의 법정 대리인인 아이비 맥네모어를 인용, 나카모토 사토시가 자신의 정체를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본인의 홈페이지 사토시 inrh.com을 통해 밝힐 예정이며, 첫 번째 파트는 오는 19일 오전 9시 그의 본명 그리고 98만 개의 비트코인 동결 이유, 국적, 교육 및 전문 지식 배경, 그리고 비트코인 성장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며,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는 각각 오는 20일 오전 9시, 21일 오전 9시에 각각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맥네모어 대리인은 업체를 마케팅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짜잔, 우리 모두가 사토시야 라고 이렇게 진짜 그거 보고 찾아가서 소주병으로 뒤통수 때릴 뻔했습니다. 어찌나 열받든지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을 지켜본 찰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싶다면 그는 제네시스 키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서명할 것이다. 만약에 이를 할 수 없다면 대부분 사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본인의 계정을 그냥 부활을 시키면 되겠죠. 한때 한창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메일을 부활시킬 수도 있겠고 말이죠.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자,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 확인을 거칠 수 있어야만 진짜 사토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 찰리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다른 트윗을 남겼었는데요. 앞서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라이트코인 재단은 2018년 2분기부터 모금한 자금의 4분의 3이 운영비로 소진된 상태이며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찰리리가 나서가지고 재단 상황은 양호하다. 재단 대부분의 자산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최근 하락장을 겪으며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예상 범주 내다. 향후 더 많은 돈을 벌 것이고 라이트코인 재단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발 정도가 멈췄다라고 해서 많은 곤욕을 치렀었는데, 이번엔 또 자금난 쪽에 지적이 들어왔었던 라이트코인 재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플러스 토큰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는 그쪽에서 2만 몇 개의 비트코인을 움직였는데 오늘은 37,9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것이 확인이 되었고, 아직까지 거래소 유입은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던지기 전에 얘네들을 잡아야 될 텐데, 이 중국에서 플러스 토큰 팀으로 추정되는 6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잡힌 인물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옌청시 공안은 바누아투 사법 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구류된 중국인 6명을 인도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과연 그 6명인지는 이제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놈들이 잡혔다면은 누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협력하는 공범들이 더 있는 것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 제대로 된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또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범죄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해킹이죠. 얼마 전에 플라톤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바이낸스에서 KYC 정보를 유출시켜가지고 큰 논란이 됐었죠. 그 플라톤이 이번에는 더욱더 많은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메시지를 남겨서 더 많은 정보를 풀기 전에 워밍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이라면은 이 바이낸스 이미지에 더욱더 큰 타격이 가해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소송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바이낸스 뉴스인데, 바이낸스 US가 앞으로 2개월 안에 미국에 사업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바이낸스 US는 20종이 넘는 알트코인을 다룰 예정으로 알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는 봤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모든 관심이 비트코인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미지수입니다. 블록체인 보안 전문업체 존위기 최근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일렉트럼을 사칭한 암호화폐 피싱 사이트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 규모가 무려 비트코인 700개, 가짜 사이트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일렉트럼을 사칭해서 지갑 다운로드를 유도해서 이용자의 프라이빗 키, 개인정보 등을 탈취했다는 설명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암호화폐는 안전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운받으실 때 2번, 3번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께 개인키를 물어본다면은 꺼져 라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장투 물량은 하드웨어 지갑에 넣어놓고 손을 안 대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방법 중에는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하죠.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에이다 관련 소식입니다. 에이다가 이번에는 콘피디오 벤처스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독일 정부와 함께 독일 내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부가 관련된 파트너십이라 굉장한 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오늘 에이다는 약간 오른 1.87%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블록체인 기반 지적재산권 개념증명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 다음 미국 대형 거래소인 폴로니엑스가 23개의 거래 페어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 중지가 될 23개의 페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볼륨을 기록하지 않았던 암호화폐들, 그리고 또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기 모네로 페어가 많이 삭제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 익명성을 강조하는 코인들은 거래소들로부터 점점 외면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20으로서 극단적 공포 단계에 재차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의아하죠. 어제 벡트 관련된 정보가 나왔는데 큰 호재였었는데 탐욕 지수는 공포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벤처 캐피탈, 단화 캐피탈의 더비와는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는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선물의 실물 인도를 위해서 먼저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고, 벡트는 현물에 가까운 하루 만기 선물 상품을 내놓았고 따라서 실물 인도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유동성이 공급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벡트에서는 스캠 코인 유통, 가격 및 거래량 조작 등 기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규범화를 돕는 모범 기업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호재 중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벡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암호화폐가 한국에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도 코인에 투자한다 라면서 아줌마 아저씨를 폄하하면서 그만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혹은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보장을 하는 암호화폐, 그동안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놀던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 테지만 이제 갈까 말까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벡트가 동시에 개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마치 누가 각본을 짝이라도 했듯이 주식시장에 있었던 자금들이 벡트로 밀려 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암호화폐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리고 곧 있으면 에리스X, 벡트와 맞먹는 급의 많은 기존 투자 기관들이 참여한 그런 거래소들이 연달아서 문을 열게 된다면 이 안전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더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반면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이 워렌 버핏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맞다이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아직 비트코인을 거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물어봤는데. 자, 아무튼 그는 이어서 이 화폐는, 이 비트코인은 컴퓨터를 근간으로 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이들 또한 정부보다 훨씬 똑똑하다. 단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에 당신이 장사를 하고 있다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 문을 닫게 되거나 가게를 확장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암호화폐는 화폐의 실용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과 거래 매개체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주는 가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좋은 데만 다니고 맛있는 거 비싼 것만 먹으러 다니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특히나 이제 귀금속 파는 웹사이트들 가보시면은 금을 받아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피터 시프가 운영하고 있는 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도 이제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을 욕하지만은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아무튼 이 팀 짐 로저스랑 워렌 버핏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비트코인이 성공해서 이 둘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몇 년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코인베이스 전 엔지니어에 의하면은 상위 2%의 비트코인 주소가 전체 비트코인 80%를 컨트롤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는 개뿔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2%가 비트코인 80%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시킬 수가 있는데, 또 비트코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2% 손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백의 CEO는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 온체인 데이터만으로는 비트코인의 정확한 분포 현황을 알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 트윗이죠. 그가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 약 12개월 전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다. 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기관들로부터 매주 200만에서 400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 예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수탁 업무를 위해서 코인베이스를 찾는데 그 규모가 매주 200만에서 40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들이 최근에 한 것이 바로 이 자구를 인수함으로써 최고의 암호화폐 수탁 업체로 이번에 거듭나게 되었죠. 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아직까지 저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선동을 한다,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인만 투자를 안 하면 괜찮은데 투자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죠. 하여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온라인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그리고 또한 최근 고점 약 13,800불 정도가 되죠. 그 정도를 깨지 못한다면 답답한 장세를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이 고점 뛰어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힘이 빠진 상태로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서클 사나 서클 리서치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 주 피에르 로차드의 라이트닝 노드 런처를 통해서 자체 라이트닝 노드가 가동되었다. 프로세스도 간편하며 소요되는 조건들도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번 주 CFTC 주간 보고서를 기억을 하시나요? 거기에서는 다가오는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맞았었습니다. 그랬었던 CFTC 주간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롱 포지션이 증가하면서 시세 상승이 예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주간 보고서가 2주 연속으로 맞추면서 이번 주에는 과연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많이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크립토 포테이토에서 2020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밝은 이유들을 밝혔는데요. 2019년 안 끝났어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자, 아무튼 이유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반감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 국제 정사의 혼란 와중에서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받지 못했죠. 헛소리 하고 있네요.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들과 함께 떨어져가지고 그동안 쌓아왔었던 명성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상되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 바로 리브라 덕분에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리브라는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소주 한 잔 걸치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14,000불대에서 수익을 실현한 후에 지금 다시 거대한 축적 기간을 거치는 것 같다. 당분간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8,000불 후반대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시레이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남긴 의견이 사실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8,000불대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6,500불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비트코인의 추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것을 추매의 기회로 사용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게 또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자금 관리에 유의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잘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정말로 밝혀질 수 있을지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지 혹은 뻥일지, 아니면 설마 이것도 크레이그 라이트가 튀어나와가지고 한 번에 쇼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며칠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모아온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유익이 되셨다면, 유익이 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꼭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으니까 토마토 밭에 물 한번 주시면은 이 토마토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 점심 맛있는 거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